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0일 월요일 아침 9시 18분입니다. 미국 어제 이제 금요일부로 만기일 4월달 옵션은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 5월달 옵션이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새로운 월물이 드디어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한국장이 지금 어쨌든 열려있는 시간이긴 한데 한국장은 미국 가는 대로 가는 거니까 한국이 미국을 끌고 나가지는 못하는 거니까 일단 미국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마감한 내용 이런 걸 좀 살펴볼게요. 일단 금요일날 길리어드 렘데시비르가 어떤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일단 S&P가 갭상승, 미국 지수가 갭상승 출발했고 장 내내 밀리다가 막판에 1시간에 이렇게 막판 장 마감하기 1시간 전에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낙폭을 장중 떨어진 거 다 회복하고 장대 양봉으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만기일 축포를 터트리는 뭐 그런 게 아니냐라는 뭐 기분이 드는 뭐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아무튼 S&P가 뭐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호재를 가지고도요. 전 솔직히 호재가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TVIX하고 변동성 지수들 사실 얘네가 이제 살아나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S&P가 고점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고점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시면 TVIX나 이런 변동성 지수는 일단 아직까지 저점을 더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진짜 살아날 거였으면은 어제 이런 모습이 나올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 이게 자빠진다고 하면 여기 초록색으로 진짜 지수가 꺾인다고 한다면 여기 초록색으로 장대 양봉이 나오든가 했겠죠. 근데 일단은 도치형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또 다시 한번 지지력에 대한 테스트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죠? 보통 근데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한국장처럼 미국도 전날에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4월 17일 날 이렇게 많이 오르면은 통상적으로 이 옵션의 저점이 풋옵션의 저점이 오늘 한 번 더 낮아지긴 하거든요. 보통 이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오늘 저렇게 전날 많이 상승하면 다음날도 풋옵션이 죽긴 하는데 일단 오늘은 일단은 풋옵션이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지금 테스트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모습 나온다면 풋옵션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을 오늘 붕괴시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래 꼬리까지 있고 이러니까 뭐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은 진짜 이게 또 오늘 풋옵션 붕괴시키고 뭐 그러려면 진짜 강하게 오르려면 진짜 오늘은 좀 돈이 좀 많이 드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메이저 세력들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제 풋옵션 윗꼬리 아랫꼬리 달면서 테스트해서 테스트하고 뭐 내일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든가 뭐 할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오늘 만약에 지수가 이걸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얘가 일단 저점을 지키고 어떤 모양으로 마감을 하느냐, 도치냐, 뭐 양봉이냐, 음봉이냐,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런 부분이 사실상 오늘 싸우는 자리가 좀 나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기가 끝난 첫 거래일이다 보니까 일단 이제 진짜 계급장 떼고 싸우는 거죠. 이제 만기 끝났으니까 풋하고 콜이 이제 좀 서로 같은 동등한 조건에서 싸우는 첫날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을 좀 잘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미국장 얘기 똑같은 겁니다. 미국장도 어쨌든 여기 전저점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오늘 밤에 아마 들어갈 거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지지력이 나오면은 뭐 지지하는 거고 이게 일단 어제 빅스인데 빅스 같은 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나오면 이건 지지 안 하겠다는 흐름인데 모르죠. 여기서 또 양봉 또 하나 딱 뽑아주면 또 살아나는 거죠. 저점이 여기보다 여기 높아지고 여기보다 저점 계속 높아지니까 만약에 뭐 움직여야 된다면은 오늘 저녁에 반드시 움직여야 되는 뭐 그런 모습이 뭐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현재 어쨌든 미국장 빅스 선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일단은 오늘 일단 봐야겠죠. 오늘 일단 벌써 저점 테스트가 일단 벌써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쯤에서 시작을 했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여기 어떤 아랫부분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하고 만약에 얘가 양봉 나오고 상승 전환 한다면은 그러면 S&P 지수는 좀 조심해야겠죠. 만기 끝나고 뭐 풋옵션이 살아난다라는 의미니까 이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튼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미국장 그래서 오늘 저녁
그 저점에 대한 어떤 풋옵션들, 파생 상품들에 대한 저점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오늘 밤에 많이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어제 상승한 내용들, 뭐 어제 하락한 내용들 조금 좀 살펴보자면은 유가가 어쨌든 계속 전 찜찜합니다. 물론 이런 내용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 지금 이게 5월물인가 그런데 이게 4월물 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차월물, 차차월물, 차차차월물 이런 것들 확인을 해보니까 뭐 30달러, 40달러 선에 육박하고 있어요. 콘텐고가 굉장히 극심한 상황인데 이 콘텐고에는 어쨌든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차월물, 차차차월물이 이렇게 가격이 높다는 거는 앞으로 이 원유 바닥이 나왔다. 앞으로 원유 가격 올라간다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차월물, 차차월물, 차차차월물이 지금 가격대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생각을 해볼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 실제로 지난 여기 3월 달 중순에도 그런 어마어마한 콘텐고 현상은 이미 일어나고 있었어요. 차월물, 차차차월물 막 이런 것들이 막 10달러, 15달러씩 이렇게 콘텐고가 나긴 났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지금 결과가 이렇잖아요. 그때도 콘텐고가 어마어마하게 심했습니다만 지금도 어쨌든 유가는 저점을 분명히 낮추고 오늘도 7% 폭락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콘텐고 부분이 있긴 한데 아무튼 그 부분은 뭐 그죠? 콘텐고가 반드시 유가 상승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이건 별로 좋은 건 아니겠죠. 일단 유가가 지금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여전히 그 글로벌 수요가 위축돼 있다. 여전히 코로나발 영향, 그러니까 코로나 질병에 대한 직접적인 게 아니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의 현실화를 그런 걸 나타내는 게 유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약간 좀 웃기는 거는 이런 건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또 그래 찾아봤는데 유가는 폭락했어요. 이제 유가는 저점을 붕괴시키고 폭락했는데 그럼 미국에 있는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는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봤는데 몇 개 봅시다. 이게 제가 사실 회사 이름 마라톤 페트롤리움이라고 하는 회사고요. 차트 대충 보세요. 어쨌든 어제 유가가 폭락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유가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길리어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양봉 뽑아냈어요. 이뿐만이 아니고 뭐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뭐 VLO라고 벨레로 에너지 얘네들도 어제 장대 양봉 어제 15% 상승했고 유가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 외에 이건 좀 작은 회사들 콘초 리소스라고 이건 셰일 오일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 얘네도 어제 12% 상승했고 뭐 MRO 뭐 이런 조그마한 회사들 마라톤 오일 콜포레이션 이런 애들도 어쨌든 어제 장대 양봉을 뽑아내긴 했어요. 그러니까 유가 폭락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주식은 오르고 있다는 게 약간 좀 신기하긴 한데 저는 이런 현상을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유가가 폭락하니까 정유주가 폭락하는 거죠, 그죠? 어쨌든 정유주, 뭐 에너지 주식 이런 주식을 움직이는 요인은 제가 봤을 때 유가 가격인 것 같아요. 유가가 폭락하니까 정유주가 폭락하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의 반등이 좀 약간 좀 냄새가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리고 뭐 이런 회사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런 조그만한 회사들은 보시면 이게 아직 4월 1일까지 빠졌고요. 3월 18일 날부터 지수가 반등했는데 3월 18일 날 지수 반등했는데 4월 1일까지 빠지는 종목도 있었고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반등 나온 게 아니죠. 이거는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반등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들은 실적 발표 이런 게 나온다면은 조금 더 자빠지지 않을까. 이건 좀 큰 회사, 뭐 마라톤 페트롤리움이라는 회사인데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일단은 뭐 야 반등이 올라왔네. 근데 이게 반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져가지고 이만큼 올라온 거면 이거는 하락분의 30%도 안 올라온 거거든요. 사실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계속 폭락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에너지 업계 이런 데에 좀 불안감은 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신기했어요. 왜 유가가 빠지는데 에너지 주가는 왜 10몇 프로씩 오르냐? 약간 좀 신기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어제 주인공인 길리어드도 한번 살펴봅시다. 길리어드 같은 경우는 좀 일단은 나쁘지 않아요. 뭐
한 뭐 81달러선 이렇게 막 거의 아래 꼬리 없이 마감하고 쭉 밀려버렸다면은 좀 안 좋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좀 올랐어요. 그래서 종가가 9%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좀 그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좀 길리어드 전 세계 주식쟁이들과 전 세계 의사들, 전 세계인들이 모두 아는 길리어드라는 회사에 렘데시비르라는 약이 효과가 있었다고 나왔는데 근데 9% 상승했다는 건 일단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은 뭐 그래도 아랫골이 달고 올라옴으로 인해서 조금 그림이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약간 어쨌든 길리어드에서 안타까운 점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보시면 이번에 이슈가 나왔을 때 여기 전고점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 전고점을 여기 있는 이 전고점을 어제 넘어가지 못한 점은 확실히 이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점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거는 어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넘어갔었어야 될 것 같은데 상승률도 솔직히 좀 이상하고 9%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의 셀트리온 막 15%씩 오르는 거 보면 이거 전 세계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주식인데 9% 올랐으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에요. 아무튼 자 그렇고요. 어제 뭐 몇 가지 주식도 좀 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항공주들 미국 항공주들도 한번 잘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마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박문환 이사 글 보면서 만약에 앞으로 뭐 주가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 있다면 항공주일 것이다. 박문환 이사 글 인용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확실히 항공주 이런 친구들, 아메리칸 에어라인 뭐 이런 친구들 별로 일단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반등하겠다는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그죠? 이 반등 아까 말씀드렸던 셰일오일, 셰일가스처럼 거의 안 올라왔다는 것들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좀 주의하자 이겁니다. 네, 주의하자 이거예요. 항공주들 반등이 뭐 제로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물론 어제 양봉은 나왔지만 지속성이 있느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미국 S&P 500에 상장돼 있는 S&P 500 기업의 20% 30%에 가까운 그런 숫자의 회사들이 한 100개 가까운 회사들이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 다음 주에서 실적 발표가 쭈루시 이어져 있는데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실적 발표 전에 이미 이렇게 3월달 한 달 내내 3월, 4월 한 달 쭉 올려놨던 이 주가인데 여기서 실적 발표가 들어간다면은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실적이 좋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좋게 나오기는 이상할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선반영 됐다 이런 할 말은 없지만은 어쨌든 미리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는 일단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유가라든가 뭐 에너지 기업들이라든가 항공주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확실히 일단은 반등을 잘 못하고 있는 가운데 거기서 안 좋은 실적이 쏟아진다면은 그게 반등을 이끌 재료가 될 건지 아니면 추가 하락을 불러올 재료가 될 건지는 어쨌든 좀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 같죠. 이번 주는 아무튼 뭐 목요일 날 한국 GDP 발표가 있고 미국의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나오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주는 어쨌든 미국 S&P 기업들의 20%가 실적 발표가 실적들이 줄줄이 나온다는 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띄워놨었는데 사라졌네. 자, 뭐 아무튼 그렇고요. 저는 그래서 계속 어쨌든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안 좋게 보고 있어요. 3월 그 중순에 나왔던 저점이 이게 어쨌든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제 이게 단순히 코로나가 아니고 이제 경기 침체 이슈인데 이제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인데 경기 침체라고 한다면은 저점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이렇게 약하게 들어가고 끝나지가 않습니다. 뭐 몇 달 정도 걸리고 지금 그런 거에 비해서 이슈의 진행 정도에 비해서 좀 너무 주가가 빨리 온다, 너무 빨리 올라온다라는 생각도 좀 있긴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저점 테스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저점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다시 붕괴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저점 지지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어디서든 꺾이면은 다시 일단 요 아래 내려온다. 그래서 좀 주의하자라는 쪽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 어제 우리나라 장에서 중요한 거는 외국인의 귀환인데 금요일 날은 외국인이 신나게 들어왔죠. 근데 오늘은 일단은 외국인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연속성인데 일단 오늘 외국인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해서 볼 만한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외국인이 수급상 벌써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야 장중에 일단 계속 오르든가 말든가 하겠죠. 근데 일단 수급이 벌써 오늘은 꼬인 것 같습니다. 보통 아침에 이렇게 한번 딱 방향 정해지면 요즘은 쭉 가잖아요. 근데 보시면 일단은 오늘은 외국인이 다시 집 나간 것 같습니다. 뭐 약간 좀 그런 느낌. 코스닥은 오릅니다만은 뭐 약간 투기적인 게 좀 강한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 풋옵션 저점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하는 날, 선물은 어제 나왔던 고점에 대한 그 고점 테스트 진행하는 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미국이겠죠. 뭐 미국이 올라야지 뭐 오르는 거고, 미국이 떨어져야 떨어지는 거고. 아무튼 저는 이래저래 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여튼 제가 뭐 원래 뭐 애널리스트들도 매도 보고서 잘 못 내잖아요. 매도 보고서 내면 욕 먹는다고. 저도 좀 약간 그런 거에 영향은 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제가 상승한다고 하면은 욕들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안 좋게 보면은 맨날 뭐 욕하는 분들 계시는데, 근데 어쨌든 이 저뿐만이 아니고 이 워렌 버핏 아저씨도 보수적으로 접근하래잖아요. 이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라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굉장히 순화적으로 이거를 이 좋게 얘기해 준 게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이게 사실 주식 팔으라는 소리. 이게 앞으로 어쨌든 나는 아직 저점 안 나왔어, 난 더 떨어진다고 봐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든 이렇게 뭐 떨어진다 오른다 이런 얘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고, 저만 욕하지 마시고 욕하실 거면 워렌 버핏도 좀 욕하시고,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 찰리 먼거 아저씨도 좀 욕해 보시고 그러세요. 아무튼 이게 뭐 좀 감정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 어, 보이는 대로 저는 어쨌든 저점에 대한 지지력이 안 갖춰졌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계속 안 좋게 보고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뭐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쨌든 뭐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뭐 감정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지금 민감들 하실 텐데 그런 거에 민감하실 필요 없고, 살아남고 돈 벌면 장땡입니다. 예, 뭐 그런 오른다 내린다에 대해서 자기 포지션하고 다르다고 해서 뭐 기분 나빠하시고 그럴 건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